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보통 지역 분석, 서울, 제주 경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추가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자의 눈은 일반적인 시선하고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경제와 부동산을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부동산과 경제를 바라보면서 부동산 투자 방법, 시장 상황, 경제 정책 분석,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이름하여 투시경 코너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각종 상담을 받다 보면 예전에는 중장년층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2030의 부동산 투자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는 2030 패닉바잉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었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 그렇게 젊은 세대들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공부를 하고 부지런히 또 섬세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죠. 때마침 부동산 프롭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폐쇄적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각종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로 공론화가 되었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소 네트워크를 잘 다룰 줄 아는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젊은 세대들의 섬세한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좀 중장년층 분들의 고유적인 투자처였다면은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좀 놀랐습니다. 되게 굉장히 섬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접근 자체를 조금 더 신박한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젊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충분히 말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해서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란 특성상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중장년층의 부동산 투자 성공률이 더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체력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서 투자했지만 2030 세대의 투자 성공률은 중장년층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았던 거죠. 중장년층 분들도 뭐 나름이겠지만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셨던 그런 연륜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리 섬세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낮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과 자산이 낮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버틸 힘도 부족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현재 과거 상승장 때 매수를 하고 그땐 버틸 줄 알았지만 버티지 못하는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리턴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하죠. 현재 시점에서 서울에서도 2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분명 열심히 공부해서 현재의 자기 자본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안타깝게도 성공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마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2030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자본력이 큰 중장년층 세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진 특성상 노련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공부했던 젊은 세대들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직은 미숙했지만 섬세하게 공부를 하고 높은 체력으로 현장 임장을 다니는 그러한 경험들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한 노력들이 중장년층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더 높은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 경험 많은 장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2030, 40까지 투자를 하는데 실패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는 시장에서 불리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부동산 투자이기에 그리고 첫 번째 투자이기에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주는 혜택, 금리 우대, 청약 우대,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첫 투자에서 몇 가지 인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 주제, 누구나 알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편리함을 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자산이죠. 예로부터 진정으로 부동산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이 인간의 삶에 어느 가치를 줄 수 있는가로 판단을 하지, 주식처럼 차트나 시장 상황을 우선적으로 살피지 않습니다. 주식도 기업의 가치를 보시며 투자를 하시거나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부동산은 인간의 주거, 생활, 업무 등의 밑바탕이 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활용 가치가 높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주이자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필수재이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각종 관련 차트나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부동산 투자자들도 모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인간에게 편리한지 다들 알죠. 근처에 업무지구가 있어서 출퇴근이 편리하고, 여기 가까워서 편하고, 학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론 그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과거 전차 시절 역세권은 부동산 지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차가 서는 부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빠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배달이 잘 되고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는 원룸의 임대가 잘 나간다면은 수요가 모여들고 다른 곳보다는 세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죠. 세가 높아지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오감으로 느껴서 인간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투자자 자신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부동산에 깃들어 있는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을 선택한다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차트로만 접근한다면 성공할 수는 있어도 늦겠죠. 진짜 부동산 투자자라면 내가 이미 그 차트에 수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차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자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주는 가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택 투자를 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 방식이나 갭 투자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첫 투자를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력이 낮다 보니까 실거주 방식을 많이 택하시죠. 물론 결혼 전에 본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혼 적령기에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 주택은 거주 겸 투자의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부동산 투자에 거주의 요건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점을 확실히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간이라면 거주할 집은 꼭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에 드는 비용이 고정비용이라고 칭한다면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고정비용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거주와 투자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주택 투자자와 첫 번째 집 투자를 하려는 사람 중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 번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택의 폭이 더 크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2030 세대들은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1, 2인 소형 가구이기 때문에 투자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넓은 면적은 필수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처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기 자본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구에 더 많은 사람, 3, 4인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더 많은 중장년층 세대보다 적은 면적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같은 투자 금액으로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5억이라는 자본으로 경기도 30평대 아파트가 아닌 서울의 18평 아파트에서도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현재 상황과 신체적인 조건을 활용할 수 있죠. 가벼워서 오히려 좋습니다. 투자성은 있지만 거주하기 어려운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에서도 거주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대충 살면 되니까 오래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젊기 때문에 회사 집 다니면서 밖에서 운동하고 놀러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겠죠.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집에 내가 있는 부분만 이쁘게 리모델링 해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치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실거주적인 측면보다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좀 더 수치를 더 가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넓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투자자 본인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책임질 것이 적고 소위 말해서 몸테크하기 좋은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곳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라면서 투자와 실거주 편의성을 계속 타협을 한다면은 점점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보통의 부동산 투자는 거의 모든 자본이 소진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성공 여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을 처음 사게 되는 나이 30대, 40대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집을 사게 될 확률이 높은 결혼 후 10년 안쪽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 가볍다면 가벼운 시기 가볍다는 것은 책임질 것이 많이 없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나와 내 배우자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시기에서 아직 젊으니까 가벼운 시기라면 가벼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좀 더 넓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단순히 보자면 기간을 사는 것이죠. 내가 처분하기 전까지는 시간 제한 없이 소유를 하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냐, 임대를 살면서 임대기간만큼의 시간을 거주할 권리를 얻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던 임대를 사라도 전세를 사던 큰 목돈이 부동산에 일정 기간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황금성이 뛰어난 자산은 아니죠. 일단 내 돈이 들어가면 당장 현금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회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들어가는 기간이나 노력 대비 수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동산은 거래가 다른 자산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더 기회비용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차후에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시장이 상승기라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돼서 아쉬울 거 없는 매도인은 호가를 올릴 것이고, 시장이 하락기라면 매수자 우위 시간으로 전환돼서 급매물을 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겸 투자자는 본인이 가능한 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적이고 깊숙한 곳이 어딘지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현장 임장을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이 투자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기회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다음을 만들어주면서 점점 부동산 오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첫 번째 투자입니다. 첫 투자가 성공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더 관심이 생길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오감을 쌓아나갈 기회가 만들어지겠지만, 첫 투자가 어그러진다면은 말씀드렸듯 큰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피해가 클 수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누구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나의 젊은 시간에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최초 한 번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첫 투자를 그렇게 진행했었고요. 그 최초 한 번의 투자가 제대로 최고의 투자로 이어진다면은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겠죠. 나아가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로 이어나가게 될수록 항상 강조드리는 부동산 오감을 쌓아나가면서 연륜 있고 경험이 많아 부동산 투자 성공률이 높은 중장년층이 결국에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투자가 중요한 이유이며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첫 투자를 예정 중이시거나 첫 투자를 이미 하셨던 분들, 또한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투자를 이미 하셨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더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로 이어나가시려는 분들 등 부동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부동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투자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제 이야기, 투시경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